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프로 스토리 고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의 주택의 종류, 일반 공급 1순위의 청약 통장의 차이점, 청약 자격, 특별 공급의 차이점 등을 비교하며 알아가 보면서 주택 청약 시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할지 영상을 준비해 보았고요. 끝까지 영상 보시면 주택 청약 신청 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민간 분양, 공공 분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주택의 종류에는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이 있는데요. 그럼 민간 분양은 뭐냐? 국민주택, 공공 분양 주택을 제외한 주택인데요. 민영 건설사 아파트이고요.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아파트, 삼성 레미안, 현대 힐스테이트, 포스코 더샵, GS 자이 같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감재 고급화와 주변 편의시설을 극대화해서 기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대부분 이런 민간 건설사의 아파트가 지역 아파트 시세를 이끌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 공공분양은 뭐냐?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사업 주체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무슨 공사에서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주택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공사에 하도급 건설사가 건설하는 경우와 민간 건설사가 참여하는 민간 참여 공공 분양이 있고요. 신규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책정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사 쪽에서 진행하는 주택은 공사 쪽의 브랜드를 달고 나오고 민간이 참여하게 되는 민간 참여 공공 분양은 민영 건설사의 브랜드를 달고 나오기 때문에 LH나 공사 브랜드가 싫고 민영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이셔야 하시고 신규 주택이고 조금은 저렴한 주택을 구입하시고 싶다 한다 하시면 민간 참여 공공 분양을 주택 청약 준비해 보셔도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고요. 민간 분양, 공공 분양, 청약 통장 일반 공급의 1순위 자격 조건을 보시게 되면 요즘은 대부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역이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투과라고 하고 청약과열 지역은 조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투과 조정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민간 분양 1순위 청약 통장 자격 조건은 가입 후 2년이 경과되셨어야 하고요. 지역 면적별 예치 금액이 표에 보이는 기준, 예치금 이상,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예치 금액이 들어와 있어야 하고요. 민간 분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은 종합통장, 그리고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예금 부금 통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금 부금 통장은 2015년 9월 1일 이후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고요. 반면에 공공분양 시 사용 가능한 통장은 저축통장과 종합저축통장만 사용할 수 있고요. 저축통장 또한 2015년 9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공공분양의 그 청약통장 일반 공급의 1순위 자격은 가입 후 24회차 이상이셔야 가능하시고 공공분양은 지역별 면적별 예치 금액을 보지 않습니다. 신청자와 그 세대 구성원 전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셔야 청약이 가능하시고요. 공공분양은 특별 공급이든 일반 공급이든 무조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셔야 합니다. 1순위, 2순위 시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셔야 하시고요. 청약통장 일반 공급 1순위 조건을 정리해 보면 민간 분양은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청약 종합 저축 통장이 2년 이상 경과되시고 지역 전용 면적별 예치 금액을 충족해야 하시고요. 공공 분양은 청약 저축, 종합 저축 통장만 사용할 수 있고
24회차 이상 납입되셔야 하시고, 청약저축통장과 청약종합저축통장에는 매달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입금 가능하신데요. 인정되는 금액은 10만 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내가 20만 원씩 매달 납입을 하고 있다 해도 1회차 1개월이면 10만 원까지만, 1년이면은 120만 원까지만, 10년을 납입하셨다 하면 120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공공분양은 1순위 시 경쟁이 있을 경우는 저축 총액이 많은 분이 우선 당첨이 되시기 때문에 10만 원까지 인정되는 저축 총액 금액이 많은 분이 당첨 확률이 높아지시고 유리해지십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의 목돈을 예치하실 경우에는 꼭 회차로 납입될 수 있게 준비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은행에서 한 번에 목돈으로 입금을 하시게 되신다라고 하시면 회차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고요. 요즘 스마트폰 어플로도 종합저축통장 가입도 많이 하시고 입금도 하시는데, 어플에도 목돈으로 그 한 번에 예치할 수 있는 그 회차 입금 선택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입금하실 때 꼭 회차로 들어갈 수 있게 설정하시는 게 공공분양 시 주택청약 통장을 준비하시는데 유리해지실 수 있으십니다. 앞에서는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 1순위 청약 통장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았고요. 이번에는 주택청약 시 일반 공급 1순위 자격 제한자를 보겠습니다. 민간분양은 세대주가 아니시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해 있는 분이시거나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해 있으신 분, 분양권, 입주권 포함이고요. 공공분양도 세대주가 아니시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해 있으신 분이시거나 하시면 1순위 자격이 제한됩니다.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의 일반 공급 1순위 청약 자격 조건을 정리해 보면, 민간 분양은 청약 예금, 부금, 종합저축통장만 사용 가능하시고, 주택청약통장이 2년 이상 경과되어야 하시고, 지역 전용 면적별 예치금 이상 예치되어 있어야 하시고, 세대주이셔야 하시고요. 세대원 전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분이 없으셔야 되시고요. 2주택이 아니셔야 일반 공급 1순위 주택 청약 자격이 되시는 거고요. 청약 시 모든 기준이 되는 시점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고요. 공공분양 일반 공급 1순위를 정리해 보면 청약 저축 통장과 청약 종합 저축 통장만 사용 가능하시고, 청약 통장은 24회차 이상이시고 세대주이셔야 하시고요. 세대원 전체 최근 5년 이내 당첨된 사실이 없으셔야 되십니다. 민간 분양 일반 공급 1순위 시 가장 많이 적용하시는 소형저가 주택은 민간 분양 1순위에만 적용이 되시는 거고요. 공공 분양에서는 소형저가 주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공공분양은 실무 업무를 보다 보면 사용저가 주택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으시고 적용되는 줄 알고 하셨다가 부적격 당하시는 일이 종종 발생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주택 청약 준비해 보시고요. 민간 분양의 2순위는 주택 유무가 상관이 없는데요. 공공분양은 1순위든 2순위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셔야 합니다. 민간 분양 일반 공급 1순위 시 가장 많이 적용하시는 소형저가 주택은 민간 분양 1순위에만 적용이 되시는 거고요. 소형저가 주택이라는 거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 원 이하인 1주택을 말하는 거고요. 한 채만 무주택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고요. 공공분양에서는 소형저가 주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이 공공분양 실무 업무를 보다 보면 소형저가 주택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으시고 적용되는 줄 알고 하셨다가 부적격 당하시는 일이 종종 발생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주택청약 준비해 보시고요.
이렇게 무주택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를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상에 나와 있는 걸로 비교를 해보면 다르다라는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 민간 분양에 무주택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 구호 항목, 소형 저가 주택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요. 공공 분양은 구호 항목이 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 1순위 시 당첨자 선정 기준은 민간 분양은 가점제 추첨제로 선정이 되고요. 공공 분양은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 3년 이하인지 먼저 보고 경쟁이 있을 경우 저축 총액이 많은 분 순으로 당첨이 이루어지는데요. 무주택 기간 선정 기준은 혼인을 한 시기이던가 만 30세부터 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청약 신청하실 때 3년 이상인지 3년 이하인지 잘 따져 보시고요. 이 공공 분양 실무 업무를 볼 때 무주택 기간을 따지는데 혼인을 한 시기이던가 만 30세 기준으로 따지신다는 걸 잘 모르고 계셔서 주택 청약에 실수가 나오셔서 부적격 당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민간 분양, 공공 분양에는 특별 공급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기간 추천, 노부모 부양, 다자녀,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 공급 등이 있는데요. 민간 분양의 특별 공급 배정 물량은 택지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요. 공공 택지의 특별 공급 배정 물량은 58%, 일반 공급은 42%, 민간 택지는 50대 50이고요. 공공 분양은 특별 공급 85%, 일반 공급 15%로 배정이 되고요. 민간 분양에 비해 공공 분양의 특별 공급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공공 분양의 특별 공급 조건이 되신다면 공공 분양의 특별 공급 주택 청약해 보시는 것도 당첨 확률을 더 높여 보실 수 있으시고요.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의 특별 공급 요건 중에는 소득 기준을 보고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는 특별 공급이 있는데요. 주택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전체의 소득 구간을 산정하게 되고요. 주택 청약 시 가구 원수에 맞는 구간을 선택하시어 주택 청약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표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민간 분양에서 소득 구간을 보는 특별 공급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고요. 공공 분양은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을 제외한 모든 특별 공급에서 소득 기준을 봅니다. 민간 분양은 소득 입증 서류를 사업 주체가 요구하는 시기에 제출해 주셔야 하시고요. 공공 분양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당첨되신 분들의 소득을 가져오기 때문에 소득 입증 서류를 제출해 주실 필요가 없으신데요. 공공 분양의 특별 공급은 근로 형태에 따라 소득 기준이 되는 시기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공공 분양 특별 공급 소득 관련 내용은 사업 주체나 LH 청약 센터에 꼭 문의해 보시고 주택 청약 진행해 보시고요. 민간 분양에서도 자산 보유 기준을 보는 항목이 21년 11월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자산 보유 기준인 부동산은 뭐 토지, 오피스텔, 공장, 상가 등을 말하는 거고요. 민간 분양에서 소득 기준을 보는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같은 경우 30% 추첨제 물량의 소득을 초과할 경우 자산 기준을 적용해서 자산 기준을 넘지 않으면 자격이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그 기준은 부동산 기준 3억 3,100만 원입니다.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을 제외한 소득을 보는 특별 공급 모두 다 자산 보유 기준과 자동차의 보유 기준을 봅니다. 자산 보유 기준 중 부동산은 민간 분양과 마찬가지로 토지나 오피스텔, 공장, 상가 등을 말하는 거고요.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557만 원 이하이셔야 하시고, 자동차는 신차 구입 후 1년에 10%씩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따져보시면 되시고, 차량이 혹시라도 2대 이상일 경우는 차량 계획이 가장 높으신 걸로 따져보시면 되세요.
민간 분양이든 공공 분양이든 매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금액과 자산 기준 금액이 변경되기 때문에 주택 청약하는 시기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주택 청약해 보시고요. 정리해보면 민간 분양에 특별공급에 소득을 보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추첨제 30% 물량의 소득을 초과하게 되신다면 자산 기준을 봐서 자산 기준이 3억 3,100만 원을 넘지 않으신다면 최고 소득 구간을 넘어도 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하신 거고요. 공공분양의 특별공급은 소득도 보고 자산 기준도 보고 자동차까지 보는 겁니다.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은 세 가지 보는 기준 내에서 제외되는데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관 추천 같은 경우는 이미 기관에서 정한 조건에 맞는 당첨자분의 명단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주택 청약 조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당첨이 돼서 오시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유자산 기준 부동산은 토지, 오피스텔, 공장, 상가 등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공공분양의 경우 자산 및 소유 자동차에 대한 금액도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서 다 끌려오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입증 서류 역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특별공급 시 소득을 볼 때 소득의 형태에 따라 언제적 소득을 보는지 기준이 좀 달라지는데요.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도 보는 소득 형태의 항목이 다 다릅니다. 민간 분양은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초생활수급자, 비정규직, 무직자 등 크게 한 6가지 소득 형태로 보고요. 공공 분양은 12가지의 더 자세히 소득 항목을 보게 되는데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단계적 오는 소득 구간을 보기 때문에 소득 입증 서류를 제출해 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민간 분양은 소득 입증 서류를 꼭 제출해 주셔야 되십니다. 민간 분양, 공공 분양의 소득 산정 기준은 신청자와 세대원의 현재 근로 형태에 따라 전전년도 소득을 보는 경우가 있고요. 전년도 소득을 봐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모집 공고 같은 현재 소득을 봐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이라고 해서 전년도가 기준이다 생각하시고 상담받지도 않고 본인이 임의로 전년도 소득 서류를 준비해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특별공급 소득 산정은 소득 형태와 현재 근무 상태를 다 따져 보시고 준비하셔야 하시고요.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의 소득 기준은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소득 형태가 근로자인 분만 놓고 봐도 민간 분양은 소득 형태가 근로자일 때 소득 구간을 보는 게 전전년도일 수도 있고 전년도일 수도 있고요. 올해 현재의 소득을 봐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공공 분양은 일단 사회보장정보원에 소득의 공적 자료를 활용하게 되고요. 소득 형태가 근로자일 때 소득 구간을 보는 게 모집 공고 현재 최근 3개월치 중에 1개월치를 당겨오기 때문에 그 1개월치가 소득 기준이 되는 겁니다. 소득 형태가 근로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지만 공공분양의 또 다른 근로 형태는 민간 분양의 근로기관과 같게 보는 근로 형태도 있기 때문에 전전년도를 보는 경우가 있고요. 전년도 소득을 봐야 하는 근로 형태도 있어요. 소득 산정 시 다양한 청약 신청자분의 경우는 사업 주체나 청약홈, LH 청약센터 등에 꼭 한번 상담받아 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불이익 당하시는 일은 없으실 것 같고요. 민간 분양은 소득 입증 시 소득 입증 서류를 사업 주체가 요구하는 시기에 꼭 제출해 주셔야 하시고요. 공공 분양은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소득 공적 자료를 다 가져오기 때문에 입증 서류를 제출해 주실 필요가 없으신 거고요. 소득 관련 보는 기간이나 서류 제출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따로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리겠고요. 공공 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에는 민간 분양에는 적용되지 않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는 세대에 한한 한부모 가족 특별공급과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예비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있는데요. 한부모 가족 특별 공급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서 1순위로 특별 공급 청약하실 수 있고요. 예비 신혼부부는 2순위로 특별 공급 청약 가능하십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 꼭 혼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되시고요. 이 공공분양 실무 업무를 볼 때 가끔 그 다자녀 특별 공급에 점수를 산정할 수 있는 항목 중에 한부모 가족 산정 항목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한부모 가족 특별 공급과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의 배점표 한부모 가족은 개념이 다릅니다. 공공분양의 한부모 가족 특별 공급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혼자 키우고 계시는 분이시면 특별 공급 신청 자격이 되시는 거고요. 이 다자녀 특별 공급의 항목인 한부모 가족은 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한 한부모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공공분양 특별 공급에서 만 6세 이하 자녀를 홀로 키우고 계신다면 한부모 가족 특별 공급이나 혼인을 계획 중이라면 예비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택 종류 중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았고요. 짧게 비교 설명해 드린 상황보다 주택 청약을 준비하시다 보면 신청자분의 더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사업 주체나 청약홈, 국토부나 LH 콜센터 등에 자세히 문의하셔서 실수 없는 청약 준비하시고요.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선택 시 나에게 민간 분양이 유리할지 공공 분양이 유리할지 청약을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을 비교하는 고프로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청약에 도움드릴 수 있는 영상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